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전략의 중심 요소라고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강력한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전구 역할을 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must continue pursu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le investing in our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Taiwan. If confirmed, I would support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and affirm our alliance commitments to Japan and South Korea, including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라트너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선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의 협력은 미국 대북 전략의 중심으로 계속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3국 공조와 정보 공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격퇴의 역량을 갖추는 데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도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와 대응,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준비 태세에 대해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해법을 갖춰야 하며 이런 노력은 미한일 3국 합동훈련 등을 포함해 영내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의 주요 역할은 미한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1950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것은 영내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대해선 한국은 현재 어떤 동맹국보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임의로 정한 시간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것이 돼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특히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와 동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향후 군비 통제와 핵 위험 감소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전략 안정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 시기에도 전략적 영역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무력 충돌의 위험과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려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뉴스타트, 즉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연장은 핵무기 통제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면서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해커 집단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해킹 범죄를 용인할 때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들에 대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16일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 스쿱이 개최한 온라인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들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이 해커들의 범죄 활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Look, on the safe harbor issue, we've seen this issue in Russia, in China, in Iran, and North Korea. And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are governments that tolerate criminal hacking activity within their borders in exchange for then being able to use those hackers
to do the government's bidding in areas that are of interest to the government. 디머스 차관보는 이어 해커들이 그들의 도구와 재능을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정부를 돕는 데 사용한다면 이들 해커 피난처 제공 국가들은 해킹 범죄를 모른 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 정부는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정부가 해킹 범죄를 용인할 때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Crime is a hard thing to solve when the governments are trying to solve it, right? It's that much harder when the government is purposefully looking the other way. 디머스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이나 아시아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압박을 가해 러시아 정부가 해커들을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 토론회에서는 최근 확산되는 랜섬웨어 해킹 범죄에 대한 대응책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전 세계 150여 개국 30여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켰던 워너크라이를 포함해 여러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워너크라이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디머스 차관보는 랜섬웨어 해킹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몸값을 지불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몸값 지불은 결과적으로 범죄 활동에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머스 차관보는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각 기업들의 자료 백업 작업과 네트워크 세분화 등의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최근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등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큰 위협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해킹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최근 몇 달간 참가 신청서 양식이라는 이름의 가짜 문서와 PDF 파일을 통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유포 공격을 벌였다며 이들이 유포한 악성 코드는 원격 조종과 파일 조작, 스크린샷 기능 등 스파이 활동 특성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피해 한국 기업 가운데 한 곳은 이 랜섬웨어를 실행한 것이 확인됐으며 암호화된 핵심 파일을 풀기 위해 비트코인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으로 평가받는 안다리엘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019년 9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움직이는 해킹 조직 중 하나로 안다리엘을 지목하며 특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엔이 16일 세계 가족 송금의 날을 맞아 전 세계 2억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을 본국 가족에게 송금해 10억 명 이상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통로가 거의 막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민간단체 로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16일 VOA에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취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에서 돈을 대신 지급할 화교들의 예치금이 바닥났고 환율과 물가 변동도 심각하다며 대북 송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북한 지도부가 국경 봉쇄 이후 해산 등 접경 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 처벌을 강화하면서 과거에는 송금 관련자가 체포된 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 풀려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주민들의 송금을 장려하고 수수료를 더 낮추려는 국제사회와 달리 북한 지도부는 송금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까지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경제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